자, 지금 자리에서 당연히 추격롱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요, 당연히 봐야 되는 기준 자리가 조금 있습니다. 손절가를 필수로 걸어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오늘 추가 숏이 뜰까요? 거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롱을 들어간다면 여러분,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는 있는데 리스크가 동반이 돼요. 그러니 여기는 지금 리스크 롱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볼게요. 첫 번째는요, 지금 1시간 기준으로 나오고 있는 이 단기 하락 채널 보이시죠? 여길 벗어났나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중단선 기준으로 봤을 때 상방도 아니고 하방 구간에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하방 압력이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제자 우리 64.5K에 있는 이 매물대, 이 가격대에 있는 유동성을 아직까지 따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전 자리에서도 이런 유동성을 따지 않고 올린 자리가 있는데 다음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다시 한번 유동성을 따고 꼬리로 팍 빼주고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 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자리는 바로 이 자리인데요. 자, 이 자리를 우리가 리플레이로 한번 봅시다. 새로 시작을 눌러서 이 자리를 보면요. 자, 우리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자리는 TPO 지표를 썼을 때도 이 자리에 개미 유동성이 모인 자리다. 근데 유동성을 지금 안 따고 가죠. 하지만 이대로 올릴까 싶었는데 다시 내려오면서 이 자리를 깨고 헌팅을 하고 여러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해당 유동성을 아직까지 따지 못했기 때문에 아래로 헌팅할 만한 자리가 나올 수 있으므로 해당 구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감안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자, 어제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했는데도 우리 하락이 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떨어졌다는 말에 비트코인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왜 떨어졌을까? 여러분, 뽑는 사람이 없으니까 신규 근로자 부족. 자, 지금 미국은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하는 사람만 작은 게 아니라 고용되는 사람도 작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고용시장이 완전히 붕괴가 돼서 이것을 악재로 해석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가져왔고 현재 하방에서 가져오고 있는 지지선에 대한 지지,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상방에서의 저항선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횡보를 하면서 이 단기 채널을 벗어나던가 아니면 매수세로 지금 상방에 있는 FVG 구간을 뚫으면서 올라가 주던가. 지금 롱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를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들이 무조건 나와줘야 되는 장입니다. 여러분, 차트를 볼 줄 몰라도 매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뭘 했죠? 수익은 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자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우승양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자, 여러분 숏 너무 달달하시죠? 여러분 무조건 수익 내셨을 텐데 좋아요 필수적으로 달아주셔야 되고요. 우리 수익 인증도 댓글로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장 내가 아직까지 또 수익을 못 냈다 하시는 분들, 저를 처음 보셨다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킬하고 있고요. 매번 올킬은 아니지만 이번 장 너무 잘하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시장의 큰 그림을 어떻게 보고 있나 간단히 짚어볼게요. 저는 이 하단에 내려왔을 때 우리 주봉 상승과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 걸리면서 이 자리부터 계속 롱을 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평단이 이곳에서부터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이 해당 홀딩 포지션을 유지 중이다. 그리고 고가에서 정확하게 롱에 대해서 분익을 하고 여기에서부터 우리 아래 지지와 저항선이 돼주는 해당 선에 대해서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숏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전 유동성을 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처럼 리스크 롱이라고 했죠. 이 위에서부터 리스크 숏을 좀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자, 하방 구간 도달했다, 하방이다. 어제도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된다라고 하락에 대한 신호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해당 자리에 대한 근거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전 스윙숏 자리, 자, 이 자리는 완익을 했습니다. 해당 수익률 가져갔고요. 지금부터 가져오고 있는 홀딩 포지션에 대한 롱 수익, 고점에서 분익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지금 가져오고 있는 숏 수익 50%를 달하면서 어제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소식을 알리면서 완벽하게 익절가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포지션에 대해서 제 코인 스터디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익절해야 되는 롱 자리, 그리고 숏으로 들어가야 되는 진입가까지 모두 다 여러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무료 브리핑 보시고 충분히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나가고 있는 제 실시간 브리핑이나 차트 분석 자료는 아래쪽 링크 통해서 스터디룸 진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관점을 봐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이미 여기에서 롱을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면 본전 로스를 걸고 보셔야 되는 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 롱은 오늘 같으면 저는 이 아래에 있는 매물대와 그리고 한 가지 타점 더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롱을 한번 잡아볼 건데,
돌파를 했을 때는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상승 추세선 보이시죠?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지만 해당 구간이 4시간 봉으로는 지금 계속 저항이 돼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과 지금 4시간 봉에서 어제자 만들어진 이 거대한 장대 음봉이 만든 4시간 FVG, 4시간 FVG의 중단선을 돌파 지지를 좀 해줘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횡보를 하면서 이 단기 하락 채널을 매수세로 뚫지 않고 옆으로 횡보로 뚫어주는 자리가 나왔을 때 롱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점은 모두 다 스터디룸 나가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중장기적으로는 만약 우리가 오늘 그런 타점이 나와서 롱에 들어간다라고 해도 65.7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 이번 주에 종가가 이 위를 넘지 못하면요. 또 한 번 우리는 이전 캔들들처럼 여기에서 저항을 맞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전 자리를 보시면 이 자리가 모두 다 지지대가 돼주었죠. 그럼 우리가 여기를 돌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될 때까지는 계속 저항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5.7을 이번 종가 돌파로 마감을 해줘야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내려가더라도 이 65.7이 우리에게 장기적 지지 구간이 돼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종가 마감 주봉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65.7을 못 넘었을 때 만약 64.5 이 아래로 만약 내려온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쐐기 패턴을 이탈하고 일봉에서 지금 22평이 계속 지지가 돼주고 있죠. 이 자리까지 계속 이탈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숏관점을 가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리 이탈했을 때 어디까지 보실 건가요? 적어도 61, 2까지는 한 번 더 봐야 되는 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가 왜 리스크 롱 자리냐? 이 자리에 지금 들어간 사람들 롱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지 않냐? 아마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자리를 봤을 때 이 64.5K 매물대 해당 구간에 대한 반등 구간으로 보시고 롱에 진입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리스크 롱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쐐기 패턴의 하단에서 지금 받아줬고 지금 22평가도 꽤나 가깝죠. 그래서 반등을 보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실 거지만 유동성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 롱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이전 자리를 보면 우리 이 자리에서도 숏을 내렸지만 제가 리스크 숏이라고 했죠. 왜? 유동성을 따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따지 않은 채로 이 정도의 하락분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롱을 볼 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돌파 지지 전까지 굳이 지금 이 큰 도박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표현을 리스크 롱이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 이 고점에서부터 지금 고점 저항을 맞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맞고 있는 와중에 굳이 우리가 추격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테더 도미넌스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테더는 비트와 반대로 가죠. 왜? 이것은 사람들이 달러를 얼마나 비중을 늘리냐를 볼 수 있다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 테더의 저항 구간에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구간에 오면 우리 뭐라고 했어요? 자,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 목표가를 전체 익절했죠. 그리고 숏으로 갈아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당연히 롱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런 식으로 리테스트를 할 수 있고 꼬리를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 보고 지금 롱에 들어갈 예정이다. 즉 비트코인에서 이전 자리의 유동성을 따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혹은 돌파가 되는지 이 하락에 대한 근거를 하나라도 없애고 매수세가 들어올 때 롱을 봐야 된다. 아직까지 하방 리스크가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만약 부계정으로 롱을 잡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리에 대해서 제 매매 전략까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자, 아래쪽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 숏과 롱 진짜 수익 잘 내고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수익 내신 분들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매크로 분석, 제가 매크로 잘 안 다루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우리 개미들에게 중요한 인사이트 드립니다. 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 말 그대로 여러분 이 실업금, 내가 실업자가 되고 나서 수당 청구한 사람들이 낮다. 그러면 실업자가 낮다라는 말인데 고용시장이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근데요. 이것을 6월 신규 고용과 함께 보면요. 지금 미국은요. 고용 형태 채용도 안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채용도 안 하고 해고도 안 하는 시장, 그냥 잔잔한 시장, 고용시장이 붕괴가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것을 악재로 해석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고작 이거 하나로 이렇게 떨어졌
떨어지냐 할 수 있죠. 아닙니다. 현재 보시는 달러 인덱스 차트 보이십니까? 달러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현재 101.4를 넘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달해서 미국채 10년물 국채까지 4.7% 폭등 중이고요. 자, 미국과 이란의 전쟁 점화로 다시 한번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니 유가의 상승은 뭐다?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채권 매도로 이어지면서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전쟁이 나고 나서 여러분 기름값이 뛰니까 물가가 오를까봐 미국 금리가 어떻게 같이 치솟는다. 결국 전 세계 돈들이 내 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되니까 이자를 많이 주는 달러로 피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했죠. 자, 테더 차트입니다. 달러의 비중이 높아지면 뭐다? 반대로 비트코인은 낮아진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해석하면 뭐냐? 결국 원인은 유가 그리고 달러 인덱스와 국채 금리는 결과죠. 악재는 터졌는데 고용마저 꺾이지 않고 있으니 금리를 내려줄 핑계가 쏙 들어가 버리고 가상화폐 시장은 이것을 악재로 해석하고 쉽게 하방 압력을 제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매크로까지 따라오고 있을 때 안전한 매매 전략 제가 두 가지라고 했죠. 오늘은 눌림과 돌파 지지를 봐야 됩니다. 자, 눌렸을 땐 어디를 걸어둘 수 있을까요? 찍고 빼줄 테니 54586까지 볼 수 있고요. 오늘의 청산 맵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오늘의 청산가는 64426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타점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눌림 자리가 올 것인지 비중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 볼 예정이고요. 만약 이 자리를 주지 않고 그대로 올린다 했을 때는 이 장대 양봉이 만든 갭 구간. 자, 장대 양봉에서 개미들은 쉽게 매도를 하지 못하죠. 왜? 이렇게 떨어질지 대부분이 예상을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는 텅 비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어떻게 넘겨줘야 되는 구간이 이 중단선인데 이 중단선에서 지금 강력한 저항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 지지된다면 어디까지? 쇼 청산 매물대인 65.5에서 우리가 비중을 돌파 지지했을 때 더 실을 수 있다.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스터디룸 함께 할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아래쪽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마 이번 장은 이번 주 주봉 제가 봐야 한다는 곳이 있었죠. 거기에 따라서 크게 갈릴 겁니다. 우리가 이전 유동성을 정확하게 따고 아래에 있는 매물대를 먹어줬는데 유동성을 따지 못한 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65.7 주요 구간 주봉 마감을 원하지 못한다면 이 유동성을 따지 못한 채 하락을 조금 봐야 되는 61, 2 이런 하단부를 조금 볼 수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나마 호재인 것은 이 유동성을 따지 않았음에도 65.7K 위로 올라온다라거나 아래쪽 유동성만 살짝 제거하고 올려주는 일목구름의 꼬임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목구름의 꼬임이 오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이 시장에서는 여러분 그래도 상대적 비교 잘 올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를 올리면서 롱을 많이 털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했을 때 추가적으로 65.7K 위에서 어떻게 마감을 해주고 완벽하게 꼬이는 장에서 이제 이 초록색 구름선이 위로 올라온다면 추가적인 타겟 2 우리가 봤던 목표가들 기억나시죠? 자, 추가적인 목표가까지 볼 수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이렇게 올라가다가 유동성을 따고 잠깐 멈칫할 때는 우리가 또 한번 시나리오 변경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장기 관점 2부에서도 한번 다뤄볼 건데요. 우선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이 지금 왜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지 하방에 대한 리스크까지 왜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까지 여러분들이 알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1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현재 이 구간 뚫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위에 쇼 청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구간에서 저항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